서울의 번화한 거리, 강남의 고층 빌딩이 빽빽이 서 있는 그곳에서 김지은은 병원 로비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 불일치 그 단어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었다. 28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지은 씨,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지은은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네온사인과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항상 엄격했다.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사회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딸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달랐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대학 시절 만난 민지와의 사랑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지은 씨, 앉으세요. 부모님의 유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부모님은 작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빠와 언니가 있었지만 지은은 막내로 가장 사랑받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DNA 결과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전체 재산의 60%가 지은 씨에게 갑니다. 나머지는 형제자매에게 균등 분배.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저에게요? 그녀가 물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이어갔다. 부모님은 지은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입양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특히 당신의 진정한 삶을 응원하셨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진정한 삶이라뇨. 변호사는 유언장의 세부 사항을 읽었다. 지은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추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그녀가 레즈비언임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을 지지한다. 지은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부모님이 알고 계셨다니? 그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적이 없었다.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살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직장의 압박. 하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친자 아니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지은아, 무슨 소리야? 지은은 울면서 설명했다. 민지는 바로 달려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지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의 편지를 발견했다. 유언장과 함께 온 그것. 지은아, 미안하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내 사랑을 숨기지 마라. 하지만 이 소식이 가족에게 퍼지자 스토엄이 시작되었다. 오빠 태주는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그 유언장 무효야. 내가 친자가 아니면 상속권 없어. 언니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미치셨어. 레즈비언 때문에 더 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가족의 반발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혈연은 모든 것의 기반이었다. 입양된 아이로서 그녀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대학 시절이었다. 서울대 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지은은
미술을 공부하던 민지를 만났다. 처음에는 친구였다. 하지만 한강에서 산책하던 날 민지가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지은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웠다. 한복을 입고 추석을 보내는 가족 모임에서 지은은 속으로 민지를 그리워했다. 한국의 전통 축제, 설날의 떡국과 제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이제 상속 문제로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태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장을 무효화하려 했다. 부모님은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 DNA 결과가 증명하잖아. 하지만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의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았다. LGBTQ 커뮤니티의 투쟁, 프라이드 행사에서 느껴지는 자유, 하지만 여전히 숨겨진 차별. 지은은 민지와 함께 이터원의 LGBTQ 바에 갔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 위로를 받았다. 지은아, 내 부모님은 진짜 멋지시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 드물어.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내 비밀을 공개할 거야. 회사에 알려서 내 직장 잃게 할게.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레즈비언으로 아우팅되는 것은 재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태준의 위협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 점심시간, 민지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지은아, 힘내. 내가 만든 김치찌개야.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함께 먹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민지는 지은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다. 부모님의 집,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태준과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유언장 취소해. 내가 친자가 아니잖아. 태준이 말했다. 수연은 울면서 덧붙였다. 우리는 혈연 가족이야. 너는 그냥 입양아일 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오빠, 언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왜 그걸 인정 못해? 논쟁이 격해졌다. 태주는 DNA 결과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게 증거야.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지은은 커밍아웃했다. 맞아, 나는 레즈비언이야. 민지와 사랑해. 부모님은 그걸 알았고 지지하셨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의 눈에 충격이 스쳤다. 그런 거였어? 부모님 왜 그런 유언장을? 태주는 분노했다. 그건 병이야. 한국에서 그런 사랑이 인정받을 줄 알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가족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두 사람은 저조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민지야, 나랑 결혼할래? 민지가 웃었다. 물론이야. 하지만 한국에서 가능할까?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으며 도라르방을 보며 웃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돌아온 후 변호사가 소식을 전했다. 태준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언장 무효를 주장해요. 지은은 절망했다. 상속은 돈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사랑의 증거였다. 그녀는 부모님의 일기를 찾았다. 지은아, 우리는 내가 입양된 걸 알았지만 내가 우리 딸이야. 내 사랑을 숨기지 마.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 눈물이 흘렀다. 수연이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해. 오빠가 너무 과격해. 수연은 지은을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수연은 고백했다. 나도. 어렸을 때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 하지만 포기했어. 사회 때문에 지은은 놀랐다. 언니의 숨겨진 고통. 언니, 왜 말 안 했어? 수연은 울었다. 두려웠어. 한국에서 여자로서 사는 게 쉽지 않아. 이 대화가 전환점이 되었다. 수연은 태준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의 반발은 컸다. 그는 지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김지은은 레즈비언입니다. 지은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지은 씨, 이런 소문이 있어요. 회사 이미지에 문제될 수 있어 그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의 직장 차별, LGBTQ의 현실이 드러났다. 민지가 지은을 위로했다. 지은아, 새 직장 찾자. 우리는 강해. 두 사람은 홍대의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며 위안을 찾았다.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에너지, K-팝과 스트리트 푸드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하지만 태준의 다음 수는 더 잔인했다. 그는 민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내 딸이 레즈비언이야. 민지의 부모는 충격받아 민지를 집으로 불렀다. 민지의 집, 부산에서. 민지는 부모님 앞에 섰다. 맞아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울었다. 민지야,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에게 돌아왔다. 지은아, 우리 헤어지지 마. 갈등이 고조되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DNA 결과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부모님의 편지를 증거로 냈다. 이건 사랑의 유언입니다. 오 판사는 고민했다. 한국의 법, 가족법과 상속법이 충돌했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이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주고받는 가운데 지은은 가족을 마주쳤다. 태준의 차가운 시선, 수연의 복잡한 눈빛. 재판이 시작되자 태준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김지은은 혈연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지은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유언장은 명확합니다. 성정체성을 조건으로 한 것은 부모님의 의지입니다. 증인으로 수연이 불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은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혈연 이상으로 태준은 화를 냈다. 언니, 왜 그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어갔다. 오빠, 나도 지은이처럼 느껴본 적 있어? 우리 가족은 사랑을 인정해야 해.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한국 사회의 변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재판 중 지은은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공의요먼 광장에서의 데이트, 왕궁을 보며 손을 잡던 날. 민지야, 영원히 함께하자. 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현실은 하엇이했다. 민지의 부모가 민지를 설득하려 부산에서 올라왔다. 민지야, 그만해. 결혼해서 아이 낳아. 이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아빠, 저는 지은이 없인 못 살아요. 태준의 반격이 왔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지은은 대학 때부터 이상한 관계를 맺었어요. 증거로 사진을 제출했다. 지은과 민지의 사진. 어떻게 얻었을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오빠, 어떻게? 태준은 냉소했다. 가족을 위해선 뭐든 해. 이는 반발을 샀다. 판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재판 후 지은은 남센타워에 갔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민지와 함께 민지야, 미안해. 내 때문에 내 가족까지. 민지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사랑이 중요해. 그곳에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눈물이 섞였다. 수연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오빠를 설득할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어.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사회 압력에 헤어졌어.
후회해 지은은 언니를 안았다. 언니, 이제 자유로워지자. 이 자매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디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체이벨 가족의 레즈비언 스캔들을 퍼뜨렸다. 인터넷에 기사가 떴다.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이미지 손상입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한국의 온라인 문화, 악플과 루머가 그녀를 덮쳤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상처는 컸다. 민지가 지은을 데리고 인사동으로 갔다. 전통시장에서 한지 공예를 보며 위로를 찾았다. 지은아, 우리는 이겨낼 거야. 사랑은 강해요. 하지만 민지의 직장에서도 압박이 왔다. 내 관계 때문에 고객이 불편해해 민지는 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소송이 계속되었다. 증인으로 부모님의 친구가 나왔다. 그분들은 지은이를 입양한 후 그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셨어요. 성정체성을 알았을 때도 지지하셨습니다. 이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국의 법이 점점 변화하고 있었다. 동성 커플의 권리 운동, 사회의 진보. 고조되는 긴장 속 태준이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카페에서 태준은 고백했다. 지은아, 나 질투했어. 부모님이 너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서. 지은은 놀랐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DNA 때문에 상처 줬어. 화해의 물꼬가 트였다. 태준은 소송을 취하했다. 부모님의 의지를 존중할게. 가족이 다시 모였다. 수연의 도움으로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가족은 혈연 이상이야. 사랑이야. 지은은 민지를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이에요. 태준과 수연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화해 후 지은은 상속을 받았다. 돈은 많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족과 나누기로 했다. 오빠, 언니, 함께 쓰자에 태준은 고마워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 용기에 배웠어. 수연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나도 이제 솔직하게 살게. 그녀는 옛 연인에게 연락했다. 지은과 민지는 새 카페를 열었다. 홍대이 근처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K-팝 팬들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행복했다. 카페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과 LGBTQ 깃발이 걸렸다. 손님들이 용감하시네요 라고 칭찬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작은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부모님의 묘를 찾았다. 자이용기도의 묘지에서 그녀는 꽃을 놓고 말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제 사랑을 지지해 주셔서.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민지가 함께였다. 그분들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추석 때 모두가 모여 송편을 빚었다. 태준의 아내와 수연의 남편도 함께. 민지가 처음 참석했다. 환영해. 민지 씨의 태준이 말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한국의 명절 문화가 그들을 묶었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 사업이 번창했다. 그녀는 LGBTQ 지원 단체에 기부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민지와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이터원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민지의 부모가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서울로 올라와 카페를 찾았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은은 대응했다. 아저씨, 민지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울었다. 한국에서 어떻게? 대화가 길어졌다. 지은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부모님은 제 사랑을 인정하셨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고민했다.
우리 세대에선 어렵지만 딸의 행복이 중요하네. 결국 그들은 받아들였다. 민지야, 행복해라. 화해의 순간. 지은과 민지는 여행을 갔다. 부산의 바다에서 헤이어언디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그곳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할게. 지은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우리 결혼하자. 비록 법적이지 않지만 그들의 맹세였다. 돌아온 후 태준이 도움을 주었다. 카페 확장할까? 가족의 지지로 사업이 커졌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DNA 결과를 떠올렸다. 나는 누구일까? 그녀는 생모를 찾기로 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록을 추적했다. 생모는 시골 마을에 사는 여인이었다. 지은은 그곳으로 갔다. 제올러도의 시골, 논밭이 펼쳐진 곳. 생모를 만났다. 너, 내 딸이야. 노파가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다른 분들이에요. 생모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가난해서 입양 보냈어.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괜찮아요. 제 삶은 행복해요. 이 만남이 지은을 완성시켰다. 혈연과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국의 뿌리, 가족의 본질. 생모와의 만남 후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카페에서 토크쇼를 열었다. LGBTQ와 가족지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젊은 레즈비언 커플, 부모들. 저처럼 숨기지 마세요. 지은의 말이 공감을 샀다. 한국 사회의 변화, 그녀가 기여했다. 민지와의 일상이 소중해졌다. 아침에 함께 김밥을 먹고 저녁에 한강 산책. 민지야, 사랑해.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가 웃었다. 나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 태준의 변화도 컸다. 그는 회사에서 LGBTQ 정책을 제안했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수연은 지원단체에서 활동했다. 가족 전체가 변했다. 부모님의 유산이 살아났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반대 시위가 카페 앞에서 일어났다. 동성애 반대 플래카드가 걸렸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맞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취재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었다. 체이벨 딸의 커밍아웃.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용감하다 vs 추하라. 지은은 지쳤지만 민지가 버팀목이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 두 사람은 강해졌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프라이드 행사에서 만난 혜린. 그녀는 변호사로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동성결혼 법안이 추진 중이야. 희망이 생겼다. 가족 여행을 갔다. 저조도로. 바다와 화산을 보며 태준이 말했다. 지은아, 내 덕에 가족이 가까워졌어. 수연이 덧붙였다. 맞아. 사랑의 힘. 민지도 함께였다. 고마워요, 모두. 여행 중 지은은 제안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출연. 내 이야기를 공유해. 그녀는 수락했다. 촬영팀이 따라왔다. DNA 검사부터 상속, 사랑까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어렵지만 가능해요. 방송 후 반향이 컸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다. 저도 커밍아웃할 용기 생겼어요. 지은은 감동받았다. 그녀의 삶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민지의 부모도 변했다. 그들은 카페를 방문했다. 민지야,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행복해라. 완전한 화해. 지은은 책을 썼다. 혈연 너머의 사랑. 부모님의 유언장, 자신의 여정을 담았다.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라고 했다. 삶이 안정되자 지은과 민지는 아이를 생각했다. 입양. 우리처럼 사랑받는 아이를 키우자. 한국의 입양 시스템은 어렵지만 도전했다. 고조되는 감정 속 지은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제 삶을 만들어주셔서. 시간이 흘렀다. 지은의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 이벤트에서 팬들이 모였다. 지은 씨, 감사해요.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용기 주셨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함께 싸워요.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여러 지점에서 LGBTQ 친화적 공간으로 유명해졌다. 태준이 투자했다. 가족 사업이야. 수연은 마케팅을 도왔다. 민지와의 결혼식이 열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한강공원에서 벚꽃 아래. 민지야, 영원히 사랑할게. 지은이 맹세했다. 민지가 답했다. 나도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한국의 봄, 새로운 시작.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다.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사랑이. 예지은이 말했다. 아이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엄마들, 사랑해. 야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생모와도 연락을 유지했다. 할머니로 불렀다. 시골에서 올라와 아이를 안았다. 내 혈연이 이어지네. 노파가 웃었다. 사회활동이 늘었다. 지은은 강연을 다녔다. 대학에서 성정체성과 가족글 주제로. 학생들이 감동받았다. 한국이 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판의 판결처럼 삶의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지은은 행복했다. 혈연이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부모님의 유산은 돈이 아닌 자유와 인정이었다. 민지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다. 지은아, 우리 삶은 기적이야. 지은이 답했다. 맞아. 사랑 덕분에 서울의 불빛이 빛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희망의 불씨로